네,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부산시설공단 요청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환을 다 만들어 놓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좀 늦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하고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은요, 유튜브에서 공략해드리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 예시 있는 거 아시죠?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부산시 통합채용 같은 경우에 필기시험을 먼저 치는 좀 특이한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서류는 이제 제출 서류하고 입사 지원서 작성 시 입력했던 그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거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서류 적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면접 활용에 염두를 하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항목부터 한번 공략해 볼게요. 자, 1번하고 2번이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른 항목입니다. 둘 다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항목 1번, 2번은 평가 기준은 똑같아요. 평가 기준은 직무 기술서가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 상에 표기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 습득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 부분을 보통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목 2번은 직무 역량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유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1번에서는 어떤 핵심 역량을 습득했는지 한 두 개 정도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서 핵심 역량이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정량적 근거가 있고, 핵심 역량을 이제 증명할 때는 정량적 근거가 있고 정성적 근거가 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정량적 근거는 자격증 교육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성적 근거는 관련 경험이죠. 그래서 정량적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 경험도 있다 그러면 별 3개짜리, 정량적 근거만 있다 하면 별 2개짜리,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교육사항 같은 건 없다, 전공 분야도 아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 비슷한 경험 같은 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째 별 하나짜리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별 2개짜리나 3개짜리로 쓰셔야겠죠. 그래서 직무기술서 딱 펼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자료라는 것은 정량적 근거하고 정성적 근거죠. 쭉 정리하신 다음에 이게 별 몇 개짜리인지 보고 별 3개짜리와 2개짜리 위주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쓰는 플롯은 간단해요. 직무 역량 키워드 적고 뭐 이렇게 무슨 능력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정량적 근거 정리하고 정성적 근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관 업무, 그러니까 이 능력들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까지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습득 역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가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이제 직무 역량이, 핵심 역량이 내세울 게 없다, 하나밖에 없다, 나는 2개를 못 적겠다, 보통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예시거든요. 요렇게 적으시면은 한 2개 정도, 보고서 형태로 적으시면 2개 정도 적을 수가 있겠죠, 능력을 갖다가. 근데 나는 보여줄 게 별로 없다, 하나밖에 적을 게 없다 라고 하시면은 서술형으로 적으시면은 500자 하나로 500자를 채울 수 있겠죠. 제 추천은 능력이 이제 전공 관련 능력이 한 2개 정도 된다면 2개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 설계 능력, 이렇게 능력 키워드 표시하고요. 저는 능력 키워드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이렇게 얘네들이 친절하게 업무 분야를 나눠놨죠. 능력 분야를, 능력 단위를. 그래서 저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관련 자격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전기기사 같은 경우, 전기직 분들 같은 경우 전기기사는 저거하고 다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관련 교육으로는 전공 관련해서는 요런 거 들었고, 특히 잘한 과목이 있다, 특히 잘한 과목은 요거 이수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협회 관련 교육도 받은 적이 있다,
협회에서 외부 교육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경험으로 뭐 실습 나간 적이 있다. 기간은 어느 정도고 어떤 역할 수행했다. 그래서 위의 능력, 위에 이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 요 키워드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직무 기술서에 여기 요런 것들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요거 습득을 했으니까 이 업무에 자신 있다.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이 직무 기술서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로 딱 정리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 경험이 없다 하면 이 부분 생략해야 되죠. 관련 교육이 외부 교육 없다 이 부분 생략해야 되죠. 있는 거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적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이력서에 나와 있는 이력서상에 나와 있는 것까지 적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전기기사하고 이런 교육사항은 다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죠. 추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물 세트 많이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시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역량을 카놀라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카놀라유끼리만 포장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카놀라유 선물 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카놀라유가 들어갔는데 요렇게 안심팜 요런 거 사도 참치 요런 거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를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과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 양념들과 조합시키면 이거는 양념류 이 선물 세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역량 A를 B, C와 묶어서 패키징 하면은 어떤 A 그 가라는 역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그 다음 뭐 D랑 E랑 엮으면은 나라는 역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량을 묶어서 이제 패키징해서 기재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요거 위에 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력서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면접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자격증 땄네? 이 교육 받았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패키징해서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 역량과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키징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세트와 같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만 가지고 서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만 적어놨을 경우에는 정량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전기기사와 이러한 경험이 전기기사와 교육사항하고 같이 기재가 돼 있으면 이런 것들 배웠으니까 이런 일 잘했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징이라고.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근거를 패키징하는 거.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적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항목 2번이죠.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활용한 경험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거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목 1번은 습득한 역량 중심이었다면 항목 2번은 직무 역량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유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 경험은 여러분들이 유관 경험이 직무 관련 유관 경험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짜내고 짜내서 한 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있다. 나는 겨우 적을 거 하나 있다. 이러면은 서술식으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적을 경험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두 개 이상 적겠죠, 맞죠? 세 개까지는 적기에는 글자 수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 작성할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직무 유관 경험이라는 건 등급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경력이죠. 경력이 1티어입니다. 경력 1티어고, 그 다음에 유관 기관에 이제 인턴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 기업에 인턴을 했거나 인턴이 이제 2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을 수상했다면 이건 3티어. 그 다음에 공모전이나 졸업과제 등 실습형 과제를 수행했다면 이건 직접 해본 거니까요. 그래서 졸업과제들 많이 하시죠. 캡스톤 과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별 2개짜리 경험. 마지막이 이제 자격증 취득입니다. 배웠으니까 그걸 배워서 자격증 취득했다. 배워서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외부 교육까지 들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그 활용했다기보다는 배웠다기 때문에 거리가 멀죠. 그래서 별 2개 이상의 경험 중 1개 또는 2개를 작성하시는 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직접은 경력이고 간접은 이제 실습 같은 거죠. 직간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해봤다라는 느낌이 들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뭐 경험 개요. 그 다음에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역할은 무엇이었고,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 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걸 어떻게 발휘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경험의 종류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런 이제 목차가 좀 바뀝니다. 이게 인턴이나 경력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역할이죠. 인턴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은 굳이 이제 기재를 안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 기간을 기재하는 게 좋겠죠. 길면 길수록 좋죠. 그 다음에 세부 업무 뭐 했고, 역할이죠, 역할. 뭐 했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 그래서 요 역량, 정기 안전 관리 능력을 발휘했는데, 요런 거 전공 국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요거에 기여했다. 어떤 업무를 했다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성과로 요거 하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향상되었고, 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요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업무 또는 자신 있는 업무,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 하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면접위원들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접 순간에 서술형으로 적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다 읽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개조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특히나 보통 이력서 다음에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항목 1번, 2번이 이렇게 가독성 좋게 개조식으로 적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항목 2번까지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면접관들한테 이 오류를 일으킵니다. 뭐 어떤 오류냐면, 여러분들이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A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입력된 게. 근데 B라는 제품은 정보가 많이 입력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나 안전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B를 선택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서술형으로 항목 2번까지 된 이제 작성이 된 지원자의 이제 서류를 읽어봤을 때는 별다른 정보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면접관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목 2번까지 이렇게 개조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훨씬 더 서술형으로 적어 놓은 사람들보다 많은 정보가 면접관에게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파악이 좀 더 덜 된 쪽에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죠, 심리, 사람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항목 2번까지는. 자, 만약에 이제 공모전 같은 경험이면 이렇게 되겠죠. 대회는 어떤 대회였고, 역시나 역할 들어가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 그래서 배웠던 거, 뭐 자격증 취득이나 이제 교과목으로 배운 것들을 갖다가 활용했다. 혹은 이제 어떤 업무를 했다, 어떤 역할을 했다, 도면 제작에서 뭐 툴을 사용해서 툴 사용한 경험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성과는 이제 어떤 능력이 향상됐고 관련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항목 2번까지는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면 어떨까를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항목 3번 가볼게요. 요것도 좀 어려워요. 요번에 시설 이제 부산시설공단의 질문 자체가 너무 짬뽕입니다. 짬뽕. 어렵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고민했던 건, 이게 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이제 의사소통에 타인과 들어갔으니까 대인관계인지 아니면 워딩 그대로 의사소통 능력인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건지. 근데 뭐 사실은 서류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 서류 평가의 평가 기준 자체가 면접 때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인지 의사소통 능력인지 헷갈렸는데, 대인관계 능력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거의 모든 직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사소통 능력,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걸로 보이고, 보통 이제 이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 작성, 그 다음에 문서 이해, 경청, 그래서 뭐 경청 능력을 보통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면접 때 평가가 되겠죠. 면접 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런 거 2개를 갖다가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통의 자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요 두 가지가 아마 평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적으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말을 좀 잘 들어가지고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시킨 사례. 예를 들면 뭐 조별 과제 하는데 A랑 B랑 뭐 C랑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람들 대화를 잘 안 하더라. 그래서 이 대화를 촉진시키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었다. 뭐 요런 사례도 괜찮고, 갈등을 해결한 사례,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소통에 기여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사례를 적거나 아니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사례, 요거는 이공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가 이 인수인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 기계 이 분야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 관계자들 사이에 대화가 시설 유지 보수하는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구두상 소통 안 하고 거의 문서로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아니면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혹은 상대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시도를 했다. 노력을 했다. 이런 사례가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당시에 의사소통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을 했고요. 어떤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뭐 글자 수가 조금 모자라면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이유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뭐 인턴 수행 시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당시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구체적으로 지시 안 해주고 맞죠? 그냥 해.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시하더라. 근데 나중에 틀렸다. 너 왜 이렇게 해왔냐? 이런 사람 많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도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미쳐요. 이 어떻게 A라는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냥 하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완성본 갖다 주면은 이게 아니야. 미치죠. 그런 분들과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거죠. 뭐 이런 사례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팀원들 사이의 소통이 안 되더라. 얘기를 서로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의견 뭐 같은 업무를 하든가 이런 경우 생기죠. 소통 안 하다 보면은 A도 가하 조사하고 있고 B도 가하 조사하고 있고 조사해서 보니까 내용이 똑같고 이러면 팀의 효율이 안 나죠. 그래서 팀의 소통 부족이었다든가 아니면 이런 류의 소통 어려움 이제 정확한 소통이 안 되더라. 이런 걸 갖다가 사례로 들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정확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 사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뭐 최대한 뭐 질문을 했다.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다. 말수가 적었지만은 말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나는 노력했습니다.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해결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모자라면은 플러스해서 왜 이런 태도가 내 직무에서 필요한지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돼요. 자, 항목 3번, 그쵸. 자, 활용 다짐 얘기 안 해드렸네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정기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 보수 시 기록해야 되고, 관계자들과 소통이 중요하니까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소통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자, 요건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항목 4번입니다. 자, 와, 요것도 여러분들 처음 보죠?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문항을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 분석적 태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보를 적절히 수집했다. 정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함에 있어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예상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지고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간단하게 요겁니다. 요거 문제 해결 프로세스 네 가지가 있죠. 처음에 문제 인식해서 원인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결과 및 피드백인데, 요런 겁니다. 원인 분석을 논리적으로 했냐, 자료 열심히 찾아가지고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원인 분석했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예상 결과 예측해 가지고 이 대안이 좋다라는 거, 논리적으로 이 대안이 좋다라는 걸 파악해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했냐, 요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면접 가서 뭐 언제 이런 것들 갖다 뭐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문항은 어떤 부분이 좀 면접관들 입장에서 높게 평가되냐면,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 자료의 양도 양이지만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했다. 아니면 결과치를 예상했다. 어떤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대안을 추론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저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과 분석적 사고로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해서 대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인 거죠. 자, 가봅시다. 예시입니다. 어떤 경험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하고 분석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없으면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생략하고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논리적 사고를 발휘한 이제 그 경험을 갖다가 좀 길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료를 찾았는데 신뢰성 있는 자료만 사용한다. 아니면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해서 더 신뢰성 있거나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사례는 이런 거죠. 찾아왔는데, 조원들이 찾아왔는데 출처도 다 다르고 데이터도 각각이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만, 통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말자고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원인 분석하고 논리적 대안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원인 분석을 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원인 분석까지는 필요 없겠죠. 이건 캠페인인 공모전 참여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 분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전기 안전에 대한 캠페인 하는데 사실 아동에 관한 그 어린이들의 전기 안전 사고가 되게 높거든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막 공모전 같은 거 하면 어린이 대상 캠페인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어린이들 그 포스터에 관심 없습니다. 인지를 하지도 않고요. 학습 효과도 어른 성인보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아동 관련 포스터가 별로 없어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죠.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 감전사고를 갖다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관심을 가지죠. 우리 아이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죠. 데이터는 어린이 대상 캠페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1차원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조원들이 어린이 대상 캠페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는 부모님들 대상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 추론이죠.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성과를 냈다. 그리고 요거 중요성을 깨달았다. 글자 수가 모자라면은 입사 후 어떻게 활용하겠다. 업무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처리하겠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으로 그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일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겠다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5번입니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경우 요거 딱 나왔고 우선순위 나왔습니다. 이거 자원관리 능력이죠. 자원관리 능력 중에서도 시간관리 능력이죠. 요런 게 이제 시간관리인데,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요거죠.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건데, 사실 제가 자기소개서면
중요도와 긴급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평가를 한다면. 근데 이건 면접이죠, 면접. 문제는 이게 또 1차 면접도 아니에요. 1차 면접 토론이죠, 지금 보면은. 공고에 보면. 그러니까 2차 면접에나 가야지 활용이 됩니다, 요 자기소개서가. 근데 2차 면접의 평가위원들은 주로 누구죠, 나이대가? 고위급, 직급으로 따지면 고위급이고, 이 나이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대행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설계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채용 대행사의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해봤을 때, 이 쉽지 않아요.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딱 맞춰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상하게. 이게 젊으신 면접관분들은 이 딱 평가 기준 맞춰가지고 공부도 해오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되게 막 면접장에 빨리 오셔가지고 막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고위급들. 어, 아니 임원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바쁘신 건 이해가는데 면접관 교육도 막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들어오시고 막 면접 직전에 들어오시고 이게 의전인지 면접인지 뭐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딱 맞춰서 잘 진행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외부 면접관들이 오더라도 외부 면접관들도 의전이에요. 이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관들에서 되게 뭐 어디에 뭐 좀 높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막 면접관을 섭외해서 프로필을 드리면요, 뭐 그런 분들이 막 섭외가 돼요. 뭐 대학 교수님들도 되고 아니면 전직 임원들이 있죠. 전직 뭐 어떤 회사에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요런 요런 게 이제 최소 부장급 이상 뭐 이런 분들 막 섭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을 또 오시면 또 의전이에요, 의전 완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딱 맞춰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 면접 질문이 막 중구난방으로 날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건 그래도 NCS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NCS 평가 기준과 임원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절묘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성 전략이. 자, 그래서 이 NCS 기준은 요거죠.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했고, 마감 시간과 조직에서 중요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처리했다. 요게 이제 NCS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조금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들어가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원진들의 눈높이는 이거예요. 협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협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협업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해서 자기 일 A, B, C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근데 협업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일 A, B, C가 있으면 이거는 가 동료, 이건 나 동료, 이건 다 동료와 관련이 있네. 근데 이 B, C 업무는 나다가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A 업무는 내가 해줘야 가가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A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료들을 생각해서 우선순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 전략은 뭐냐면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그래서 뭐 마감 시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있죠? 마감 시한 따지시고 그 다음에 뭐 팀에서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중요도를 고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술을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추가돼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동료도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요, 내 다음에 일하는 사람, 내 전에 일하는 사람, 이거 생각해가지고 중요도 따집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쟤는 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과 그렇게 정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근거 사례, 입사 후 활용의 다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목표와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업무 속도, 요 세 가지에 근거해서 중요도와 긴급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임원진들과 NCS 기준을요.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하는 이유를 갖다 간단하게, 요런 거 되게 좋아하겠죠, 임원진들이. 팀 작업 시 팀의 목표가 중요하다. 그리고 팀 작업은 역할 분담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분만 담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쟤는 뭔가 알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근거 사례 제시하면 되겠죠. 근거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요즘 조별 과제를 많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 말고 이제 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없죠, 잘. 그래서 제가 잡은 건 이공계에서 많이 하시는 캡스톤 과제로 가져왔습니다. 저도 캡스톤 과제 한 적 있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캡스톤 과제할 때. 그래서 제가 업무가 요런 게 있었다. 그리고 요걸 동시에 해야 됐는데 마감 시한 따졌고요. 마감 시한 따져서 긴급도 그 파악했고 동료들과 협업과 그다음에 과제의 완성도를 생각해 가지고 중요도를 파악했다. 그래서 도면 없이 동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이거 먼저 했다. 그리고 부품도 먼저 주문했다. 그렇게 동료들이 그러니까 일부부터 한 거죠. 이게 일부부터 도면이 다 있으면은 한 30%만 제작해 가지고 이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동료들이 먼저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난 다음에 나머지 도면 완성하고 부품 주문했다. 저게 머리 좋은 이제 머리 좋은 일처리죠. 뭐 하나가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동안에 동료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팀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부 해서 얘네들 좀 더 그 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덜하고 협업이 없는 업무는 나중에 이제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동료까지 생각해서 팀 작업 프로세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했다. 나는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적었죠. 완성해 봤습니다. 블로그에 가면요. 그 글 있죠.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요. 보면서 한번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